어릴 적 제 세상은 외할머니 댁 뒤뜰 장독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외할머니 김복수는 매년 장을 담그셨죠. 아직도 그날의 냄새가 생생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볕잘 드는 장독대, 그리고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 예린아, 이것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천년을 이어온 손맛이여. 외할머니는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5살 때부터 장독대 옆에서 외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메주를 만지며 그 감촉을 익혔죠. 된장은 기다림의 미학이야. 서두르면 안 된다. 매일 장독을 열어 뜨거운 여름 햇볕에 발효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에 매료됐죠. 어느새 저는 외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약이여, 약. 중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방학마다 고흥으로 내려갔어요. 고등학생 때는 제가 직접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보시곤 눈물을 글썽이셨죠. 내 손에서 우리 집 맛이 이어진다. 요리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외할머니의 된장은 제 요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프랑스 소스를 배울 때 저는 된장을 활용한 소스를 연구했어요. 교수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그 깊은 맛에 놀라곤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미야, 우리의 역사야. 외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식의 길로 들어섰고 누구보다 된장, 간장, 고추장, 우리 전통장에 집중했어요. 모두가 서양 요리를 배우러 갈 때 저는 외할머니의 장독대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맛,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 믿었으니까요. 서울 한식당에서 7년을 보낸 후 28살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기로 한 거죠. 한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였어요. 리옹 요리학교 입학 소식에 외할머니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 멀리 가서도 우리 맛 잊지 마라.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거리의 향기가 달랐어요. 베이커리에서 풍기는 빵 냄새, 와인 향, 치즈 냄새. 전통 한식 셰프로서 낯선 세계였습니다. 리옹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요리사들의 산실이었죠.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을 전공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갸웃했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클레르 라로슈였어요. 클레르는 눈이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죠. 발효 음식이라고. 흥미롭네. 우리 치즈처럼.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 클래식 요리가 중심이었고 아시아 요리는 이국적인 것 정도로만 취급됐죠. 수업 중 한식을 언급하면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말했어요. 동양 요리는 향신료로 맛을 가리는 법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음식의 깊이를 모르는 그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작은 아파트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고향 생각을 했죠. 어느 날 클레르가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에 호기심을 보이며 맛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이게 뭐야?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야. 클레르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지만 학교에서 인정받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서양 요리 기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우리 음식의 가치를 더 깊이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흔들렸죠.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한식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외할머니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생활 2년 차,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했어요. 장독을 닮은 작은 항아리와 노란 편지였죠. 외할머니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 예린아. 내가 떠난 후 오래된 장독을 정리하다 우리 증조 할머니의 비법을 찾았다. 이 레시피는 300년을 이어온 것이야. 내가 세계에 알릴 차례다.
항아리를 열자 오래된 종이가 나왔습니다. 까맣게 변색된 종이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비법이 적혀 있었어요. 초록팥 된장, 송이버섯 간장, 고사리 고추장. 글씨는 희미했지만 레시피는 명확했죠. 그날 밤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는 저에게 외할머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내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결심했죠. 이 레시피로 프랑스 요리의 심장부를 정복하겠다고. 작은 부엌에서 레시피를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구한 재료로는 완벽할 수 없었지만 외할머니의 방식을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송이버섯 간장은 놀라웠습니다. 깊고 풍부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죠. 클레르를 초대해 맛을 보여줬어요. 클레르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소스보다 복잡하고 깊은 맛이야. 프랑스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국 전통장을 결합하면 어떨까? 다음 날부터 실험을 시작했어요. 송이버섯 간장으로 비프 소스를 만들고 초록팥 된장으로 생선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 중 자신만의 소스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어요. 저는 외할머니의 송이버섯 간장 소스를 들고 갔습니다. 교수님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맛이지? 어떻게 이런 깊이를 만들어냈지?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300년 레시피가 프랑스 요리 학교를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의 레시피가 프랑스에서 빛을 발했어요. 레시피의 성공에 힘입어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리옹 아파트 베란다에 직접 장독을 만들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 메주 콩을 공수해 와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흙으로 된 항아리를 놓고 메주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기후는 한국과 달랐습니다. 습도가 부족했고 미생물 환경도 달랐죠. 메주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때 클레르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가족의 와이너리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지하실이 있어. 거기서 해보면 어떨까? 클레르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따랐습니다. 주말마다 와이너리로 가서 장독을 관리했어요. 프랑스 와인과 한국 된장이 같은 공간에서 숙성되는 모습이 신기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메주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와이너리 견학 온 손님들이 장독에서 나는 냄새에 불평을 했죠. 클레르의 아버지는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게 뭐야? 와인 맛이 변할 수도 있어. 당장 치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클레르는 저를 변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장독을 치워야 했죠. 그날 밤 리옹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이야기가 퍼져 일부 학생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이상한 냄새 때문에 와이너리가 망할 뻔했대. 창피함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야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발효는 문화의 차이일 뿐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린아, 우리 장은 1000년을 견뎌왔다. 내가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지. 외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프랑스의 환경에 맞춰 발효 방식을 바꿨습니다. 클레르도 도움을 주었죠. 우리는 함께 현대적인 온도 조절 장치를 개발했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기후에 맞는 발효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클레르는 와인 발효 기술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을 장 담그기에 적용했습니다. 발효의 원리는 같아. 다만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한 달 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된장은 한국의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지만 그 깊이는 놀라웠어요. 프랑스 토양에 미생물이 준 특별한 풍미가 있었죠. 클레르는 이 된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맛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켜보자. 우리는 밤새 실험했어요. 프랑스 소고기와 한국 된장을 결합한 불고기 리에종을 개발했습니다. 소고기를 된장 소스에 재운 후 프랑스식 소스로 마무리했죠. 맛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깊이와 프랑스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학교 프로젝트 발표일, 우리는 불고기 리에종을 선보였습니다. 교수님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길이었지만 맛을 본 후 표정이 변했어요. 놀랍군. 이건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맛이야. 그날 이후 저희 메뉴는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희 부엌에 찾아와 된장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작은 세미나를 열어 한국 발효 음식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죠. 클레르는 이 성공에 고무되어 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옹 음식 페스티벌에 참가해보자. 우리의 불고기 리에종으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도전하기로 했어요. 한 달간 레시피를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비법을 더하고 프랑스 기술을 가미했죠. 페스티벌 전날 클레르가 말했습니다. 알아? 이미 우린 승리자야. 두 문화를 이어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적 달이었어요. 외할머니의 유산이 프랑스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리옹 음식 페스티벌. 그날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전통 프랑스 요리를 선보였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준비한 불고기 리에종과 함께 외할머니의 송이버섯 간장으로 만든 트러플 리덕션도 준비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설 때 다리가 떨렸어요. 대부분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시아 요리인가요? 클레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입니다. 300년 된 레시피와 현대 프랑스 기술의 조화죠. 심사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맛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깊이를 만들어냈지? 저는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 비법입니다. 시간이 만든 맛이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여들었고 우리 음식은 페스티벌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렸어요. 일부는 우리의 혁신을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전통을 훼손한다며 비판했죠. 시상식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클레르는 손을 꼭 잡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3등, 2등이 발표되고 대상 발표 직전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 경계를 뛰어넘은 요리. 그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클레르의 손이 더 단단히 제 손을 잡았어요. 대상은 정혜린과 클레르 라로슈의 한불 하모니 메뉴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외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300년의 레시피가 프랑스 요리의 심장부를 정복한 순간이었죠. 수상 소감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의 외할머니 김복순 여사께 바칩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페스티벌 이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었던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르네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특별 메뉴를 선보이자고 제안한 거예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그의 레스토랑 라 메종은 예약되기만 6개월인 곳이었습니다. 준비하는 2주 동안 저희는 완벽을 위해 노력했어요. 외할머니의 모든 비법을 동원했고 클레르의 프랑스 요리 기술을 더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가 알려주신 고사리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는 자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라 메종은 파리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음식 평론가, 셰프, 미디어까지. 우리의 메뉴를 맛보기 위해 모인 거죠. 저는 주방에서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클레르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기억해. 우린 이미 승리자야. 첫 코스를 내보냈습니다. 송이버섯 간장을 곁들인 푸아그라였어요. 피에르 셰프가 직접 맛을 보더니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코스, 고사리 고추장 소스의 랍스터. 세 번째 코스, 초록팥 된장의 양갈비. 모든 메뉴가 나갈 때마다 식당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코스, 불고기 리에종을 선보일 때였어요. 심사위원장 피에르가 직접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접시를 받아 맛을 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 요리 경력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의 승리요. 그의 말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손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음식 평론가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명 레스토랑들에서는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최고의 음식 잡지는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의 전통이 프랑스 미식의 심장을 뛰게 하다. 전화기를 들어 외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해냈구나, 내 손녀야. 프랑스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리에 남아 클레르와 레스토랑을 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외할머니의 장독대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귀국 전날 클레르와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클레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 곧 한국으로 찾아갈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정복한 한식 장인이라는 타이틀로 이미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 대신 곧바로 고흥으로 향했어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92세의 노인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함께 시작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외할머니의 장독대를 중심으로 천년 발효 문화학교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할머니의 비법을 가르치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학생 중에는 클레르도 있었어요. 클레르는 3개월간 휴가를 내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고 이듬해 클레르는 리옹에 장 라로슈라는 한불 퓨전 레스토랑을 열었죠. 미슐랭 가이드는 오픈 1년 만에 그녀에게 별 하나를 수여했습니다. 지금은 외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장 담그기의 모든 과정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지혜는 제 손끝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매년 겨울 메주를 띄울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린아, 손맛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학교는 이제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 10명이 방문했고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배움을 청하러 옵니다. 한국 발효 음식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할머니 세대의 지혜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학생들은 장독대 앞에서 메주를 만지며 그 속에 깃든 역사를 체험합니다. 외할머니는 가끔 떨리는 손으로 학생들의 메주를 만져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죠. 이제 우리 맛이 세계로 퍼져나가는구나. 지난달에는 프랑스 요리대학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한국 발효 음식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클레르가 주도한 일이었죠.
그녀의 레스토랑은 이제 미슐랭 투스타를 획득했고 매년 여름 클레르는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합니다. 외할머니의 장독대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세계 요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은 이야기죠.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현대와 만나 새롭게 피어난 순간입니다. 지금도 해질 무렵 장독대 앞에 서면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장독대가 저를 세계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도. 천년의 손맛.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와 기다림,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이제 그 소중한 유산이 제 손을 통해, 그리고 제 학생들의 손을 통해 천년을 더 이어질 것입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음식은 생명이고 문화고 역사다. 그걸 잊지 마라.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세계가 그 가치를 알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장독대는 더 이상 한국의 뒤뜰이 아니라 세계 미식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손맛은 계속해서 세계를 감동시킬 테니까요.